아버지의 빚 50억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남자와 울면서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식이 끝나자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했죠? 손이 계속 떨렸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앞이 안 보이신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도 들려요. 당신이 내는 모든 소리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서연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드레스가 몸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이즈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석 달 전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던 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열흘 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강 회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딸을 아들과 결혼시켜주면 빚을 모두 정리해주겠다고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작고 조용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 측 친지 몇 명과 아버지, 그리고 친척 두어 분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결혼식을 상상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부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왼손에 가느다란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강 회장에게서 아들이 시각장애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처음부터 익숙했던 사람처럼요. 도연이 서연의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식을 진행하는 동안 서연은 계속 앞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아득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속으로 중얼거려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떨려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여전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서연 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던데요. 서연은 부케를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떨고 있었어요.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당황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물어버렸거든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어요. 들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도연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지만 어딘가를 바라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 남자가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어요. 서연은 다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들려요. 그 한마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 사이로 돌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숨을 참게 되는 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집사가 나와 안내를 했습니다. 도연은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는 지팡이를 짚었는데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자연스럽게 접어들었거든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모퉁이를 돌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손끝으로 벽을 더듬는 일이 없었어요. 익숙해서 그런 거겠지. 서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이니까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거라고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넓고 단정한 방이었어요. 창이 커서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연은 트렁크를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만 해도 익숙한 자기 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강 회장과 셋이 함께 했습니다. 식탁이 길었어요. 세 사람이 앉으니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불편한 건 없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을 때도 국그릇을 들 때도 한 번도 손끝으로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서연이 물컵을 들다가 살짝 건드려 테이블 위에서 굴렀습니다. 소리가 나기도 전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먼저 뻗어 있었습니다. 컵이 테이블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 도연이 정확히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은 굳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떻게 알았을까?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서연 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컵이 굴렀다는 걸 알았을까요? 서연은 속으로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예민한 것일 거라고,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식사가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았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숨이 막혔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새 가족에게 이런 모습을 들킬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거든요. 한 박자 늦게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네. 자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복도는 두꺼운 문으로 막혀 있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갔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빛을 바라봤어요. 들려요.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이 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위에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점자책이 아니었어요. 일반 책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글자 위를 손끝으로 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장을 넘기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네. 일찍 일어나셨네요.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요. 도연이 책을 덮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서연은 그 책이 신경 쓰였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된 사이였거든요. 아침 식사는 둘이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른 아침에 이미 출근하셨다고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서연은 수저를 들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도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빈 이야기나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부엌 입구에서 도연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른쪽 찬장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찬장 문을 정확히 잡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위치를 더듬은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잡았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랐어요. 오래 살던 집이니까. 서연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몇 년이고 살던 곳이면 눈을 감아도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밥은 드셨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그런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을 더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으신 거겠지.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얼른 소매로 눈을 닦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 정원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서연 쪽이었습니다. 정확히 서연이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등을 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도연이 벤치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서연의 손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꽉 쥐지 않았어요. 그냥 올려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따뜻했어요. 서연은 굳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하는 소리를 들은 걸까요?
신호음 정도는 들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금방 연락 오실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위로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렸어요. 서연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애써 참았어요. 도연의 손이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들어가 있을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어요. 손등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전화를 누구에게 했는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저택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도연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강 회장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하루의 틀이 되었습니다.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견딜만은 했어요. 그런데 서연은 자꾸 도연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이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도연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종이 위에 빠르게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볼펜으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점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볼펜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막힘없이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메모 습관 같은 건가? 서연은 억지로 납득하려 했어요.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라면 눈이 안 보여도 손이 기억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글씨 모양이 이상할지 몰라도 쓰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도연이 쓴 종이를 들어 올려 바라봤습니다. 정면으로 들고 눈앞에 가져다 댔어요. 그 자세가 글씨를 읽는 자세와 똑같았습니다. 몇 초간 그 상태로 있다가 종이를 내려놓고 다시 뭔가를 고쳐 적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읽은 건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요. 그냥 습관적인 동작이었을 거라고 혼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를 지나쳤어요. 오후에는 거실에서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도연은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연이 말했습니다. 창문 열어도 될까요? 바깥 냄새가 들어오면 좋겠어서요. 네, 제가 열게요. 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까지는 거실을 가로질러야 했어요. 중간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서연이 아까 올려놓은 책 한 권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테이블 곁을 지나갔습니다. 책을 피했어요.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방금 테이블 위의 책은 서연이 아까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그 자리에 없을 때였어요. 소리도 없이 올려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시원하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봤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거든요. 컵을 잡던 손, 볼펜으로 글을 쓰던 모습, 테이블 위에 책을 피한 걸음. 하나하나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합쳐놓으면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니?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도연이가 워낙 조용한 편이라서. 강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서연 쪽을 향했어요. 정면으로 정확히 서연의 눈 높이를.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착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눈이 마주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분명히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다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떻게든 납득이 되는 설명을 찾으려 했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저택의 생활에 조금씩 몸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도연보다 먼저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익힌 습관이었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달걀을 깨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뒤돌아서 부엌 쪽으로 왔어요. 아버지 회사 쪽 사람이에요. 김상무예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현관 대화가 여기까지 들린 것도 아니었고 집사가 누구인지 알려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걸음걸이요.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걸음걸이로 사람을 알아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서연은 달걀을 깨던 손을 멈추고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발소리로 사람을 구별한다.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예민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도 그런 환자분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소리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맞힌다는 건 달랐습니다. 그것도 망설임 없이 단번에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누나 되시는 분이 방문하셨어요. 연락 없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분을 처음 뵈었어요. 집사가 안내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이미 현관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고모. 집사가 안내를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른이 들어오시는 순간 도연이 먼저 불렀어요. 고모 되시는 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도연이 알았네. 고모는 구두 소리가 달라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구두 소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전부 구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택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의 발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고모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서연은 정원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밥은 드시고 있냐고요. 답장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나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돌아봤어요. 도연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바람 쐬러요. 도연 씨는요? 서연 씨 나간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발소리요.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벤치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세워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구별해요? 발소리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조금 직접적인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처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저택에 들어온 첫날부터라는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달라요? 제 발소리가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눈치 보는 소리예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폐가 될까봐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안 걸어도 돼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다 들려요. 그 말에 서연은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본인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 와서 처음 웃음이 났거든요. 도연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살짝 서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나란히 앉은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로 사람을 구별하는 남자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눈물을 알아채는 남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피해가는 남자였어요. 하나씩 따로 놓으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합쳐 놓으면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걸까? 그 생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유미가 왔습니다. 도연의 누나였어요. 서연은 결혼식 날 잠깐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정돈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늘 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유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유미 씨. 도연이는요? 방에 있어요.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연에게 눈짓했어요. 같이 앉자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적응은 좀 됐어요? 조금씩이요. 도연이가 불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조용한 분이에요. 유미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이상한 점은 못 느꼈어요?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이상한 점이요? 그냥요. 처음 오신 분들이 가끔 당황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다거나 뭔가를 너무 정확히 안다거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소리로 사람을 구별하던데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아, 그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유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눈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청각이 워낙 예민하거든요. 사고 이후로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사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차 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눈을 다쳤거든요. 어떤 사고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유미가 짧게 잘랐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분명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파고드는 것은 아직 이를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한테 잠깐 들를게요. 유미가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도연의 방문 앞에서 유미가 잠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어요. 서연 쪽으로 다시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유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네. 도연이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냥 넘기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여도 모른 척하는 게 좋아요. 왜요? 유미가 서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를 위해서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어요. 유미는 다시 복도 쪽으로 걸어가 도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 소리가 들렸고 유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남겨졌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꺼내 이리저리 살폈어요. 도연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면 도연에게 좋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서연은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미와 도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고 유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어두웠어요. 서연 씨, 오늘 한 말 기억해 두세요. 유미가 짧게 말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유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택이 갑자기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옆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누나가 뭔가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 쪽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서연의 눈 높이를요.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서연은 굳었습니다.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요. 그렇군요. 도연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있는 걸까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유미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서연을 멀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도연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 그 비밀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연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살며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저택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보안등만 켜져 있었어요. 희미한 빛이 바닥을 길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다가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금,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있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 똑바로 앉아서 서연의 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앉아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캄캄한 방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움직였어요. 서연 쪽을 향했습니다. 정확히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서연의 눈 높이를 향해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서연은 굳었어요.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요. 서연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보안등 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손을 앞으로 내밀며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2걸음이요. 의자 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은 오른쪽으로 2걸음 옮겼습니다. 손끝에 의자 등받이가 잡혔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연은 방금 서연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 줬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잠을 못 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도연 씨 생각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어둠 속에서 그의 방향을 가늠해 봤습니다. 누나가 한 말 때문이에요? 조금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는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도연 씨한테 도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요. 컵을 잡던 것도 테이블 위 책을 피하던 것도 오늘 제가 거짓말한다는 것도 서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간호사였으니까 알아요. 시각장애가 있으면 청각이 발달해요. 그런데 도연 씨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도연이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진짜로 안 보여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돌려서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낮에는요? 낮에는 안 보여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은 보여요? 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서연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어둠 속에서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요? 3년 전 사고 이후로요. 빛이 있으면 안 보이고 어두우면 보인다는 거예요? 빛에 노출되면 통증이 와요. 시야가 사라지고요. 어두울수록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요. 서연은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던 것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지팡이를 짚던 것, 밤에 지팡이 없이 방 안을 걷던 것, 어두운 복도에서 서연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 준 것. 전부였어요.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거군요. 제가 부탁했어요. 왜요?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알면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3년 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물으려 했어요. 그런데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억지로 더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말했어요. 서연 씨. 네. 지금 표정.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화가 난 것 같아요. 서연은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다는 것에, 그리고 지금도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에요. 맞아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보안등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환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도연의 방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낮에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3년 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알면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위험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찍 출근하셨고 도연은 외출 중이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일정이었어요. 저택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젯밤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알면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찾아봐야 했어요. 서연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연의 방문 앞에 섰어요. 망설였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 도연은 이미 비밀의 문을 조금 열어줬습니다.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낮이라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에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빛이 들어오면 고통스럽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둑했던 거였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류 위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양 생태계 독성 물질 확산 모델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술 자료 같았습니다. 그 아래로 빽빽하게 수식과 도표가 채워져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으로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실험 설계도 같은 것이 있었어요. 표 안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이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표 오른쪽 끝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현, 이수연. 서연은 그 이름들을 바라봤어요.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도연의 악몽에서 나왔을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서랍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어요. 책상 오른쪽 서랍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거표지에 해양연구소 내부 사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1년 4월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첫 장을 넘겼어요. 사고 개요라고 적힌 항목 아래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2021년 3월 27일 오후 11시 22분 해양생태연구소 지하실험실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원 강도연이 실험실 내부에 고립되었으며 구조 당시 두부 외상 및 안구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멈췄어요. 폭발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하실험실에서 폭발이 났고 도연이 그 안에 고립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부 외상과 안구 손상이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고 경위 항목이었어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사고 당일 강도연 연구원은 책임 연구원 이수연에게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수연 연구원은 요청을 묵살하고 실험을 강행하였으며 강도연 연구원이 단독으로 실험실에 진입하여 장비를 차단하려던 중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이 막으려 했던 거였어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혼자 실험실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폭발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이수연이 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수연 연구원은 사고 당시 실험실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부상은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실험 설계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연은 3년 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보고서가 덮어놓은 것과 도연이 알고 있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조치사항 항목이었습니다. 강도연 연구원은 치료 후 요양 중이며 복직 여부는 미정입니다. 이수연 연구원은 경위서 제출 후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도연이 실험실 안에서 폭발에 휩쓸리는 동안 이수연은 밖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처벌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알면 위험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연은 파일을 서랍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방을 나오려던 순간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 더미 사이에 끼어 있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덮여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한 명은 도연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눈빛이 훨씬 날카로웠어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사진 뒤를 뒤집었어요. 도연, 수연, 2020년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이수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넉 달 전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이수연은 도연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 차가웠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도연은 위험한 실험을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어요. 이수연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었어요. 알면 위험해진다는 이유로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온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에 들어갔다 왔어요? 서연은 굳었습니다. 냄새로 알아요. 내 방 공기랑 달라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봤어요? 서류들. 네. 도연이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낮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서연 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화나요? 서연이 물었어요. 아니요. 왜요? 언젠가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연이 한 짓이에요? 도연의 손이 지팡이를 더 꽉 잡았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보고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했더군요. 보고서는 이수연이 작성했어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이었지만 서연 쪽을 향했어요. 정확히 서연의 방향을요. 그건 아직이에요. 왜요? 알수록 위험해지니까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연이 숨기는 건 서연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위험해진다는 사람인 거예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암막 커튼 사이로 빛이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고통스럽고 밤에만 세상이 보이는 남자였어요. 위험한 진실을 혼자 안고 숨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수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서연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은 줄었어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방에 들어간 것도 보고서를 읽은 것도 서로 아는 상태에서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정원을 걸었어요. 그 침묵이 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맑은 오전이었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에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커튼 가장자리로 햇살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다가 멈췄어요. 도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있던 자세가 곧게 굳어 있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 쪽을 향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낮이었지만 방향이 정확했습니다. 집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수연 씨라고 하시는데요.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잡았어요. 이수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 순간을 나중에도 오래 기억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흰 가운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뭔가를 항상 계산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죠? 이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매끄러웠어요. 네. 이수연 씨시군요. 도연이한테 얘기 들었나요? 저에 대해서요. 조금요. 이수연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눈에 닿지 않았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러더니 도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연아. 이수연이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에 서연에게 쓰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보고 싶어서지. 그리고 서연 씨도 만나고 싶었고. 이수연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위아래로 훑는 것도 아닌데 왜인지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씨. 오래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서연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수연과 도연 사이에 있는 자리였어요. 도연이가 많이 회복됐죠?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덕분에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이수연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덕분이라니 무슨 덕분이에요? 서연 씨 덕분이라는 뜻이에요. 이수연이 다시 웃었어요. 이번에는 더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연구소에서 연락 왔던 거 알지? 복귀 제안 말이야. 도연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도연이 없이는 힘들어. 내가 설계한 모델이잖아. 관심 없어. 도연이 짧게 잘랐어요.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그래. 그건 사고였잖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도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수연 씨.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수연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가 관심 없다고 했어요. 이수연이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은요. 그래요? 그럼 3년 전 사고에 대해서는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도연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위험하지도 않은 실험을 혼자 맡겠다고 뛰어들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수연아.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 내가 말리는 걸 내가 뿌리쳤잖아. 그 실험이 안전했다면 결과가 달랐겠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수연이 말하는 것과 보고서에서 읽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 지금 당장은 가릴 수 없었어요.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도연아. 복귀 제한 유효해. 기한은 2달이야. 그러더니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 씨, 도연이 옆에 있으면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도연이가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요? 이수연이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냥 알아두라고요. 이수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어요. 도연은 이수연이 앉아있던 소파 쪽을 향한 채로 있었습니다. 낮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시선이 정확히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왜요? 불편했을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도연 씨가 한 가지만 말해줘요. 뭐요? 이수연이 말한 것과 보고서에 적힌 것 중에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니에요. 도연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는요? 진짜는 아직 증거가 없어요. 서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수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증거를 찾는 한 이수연은 도연 곁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것이었어요. 알면 위험해진다고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걸어가 식은 차를 버리고 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수연이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 조용했어요. 아침이면 도연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조여오고 있다는 걸요. 이수연이 남기고 간 말들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발소리였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이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서연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자요?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보안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도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밤이었으니까요.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와요. 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불을 켜지 않았어요. 켜면 도연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니까요. 창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겠지 싶었어요. 두 사람은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 한동안 말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서연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연락을 해왔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에요. 전화로요. 서연은 오후에 도연이 방에 오래 있었던 걸 떠올렸어요. 그때였던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연 씨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요. 서연은 굳었습니다. 저한테서요? 서연 씨가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이 남자가 감정을 얼마나 눌러두는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말해주려고요. 뭐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요. 서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수연이랑 저는 같은 연구팀이었어요. 해양 생태계 독성 물질 확산을 막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이 연구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막는 연구가 아니라 퍼뜨리는 연구로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돈이요. 도연이 짧게 말했어요. 특정 해역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수연은 그 기업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팔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수연에게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결과물을 나누자고요. 거절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요. 사흘 뒤 마지막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강행한다는 걸 알고 제가 실험실에 먼저 들어가서 장비를 차단하려 했어요.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그때 폭발이 났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보고서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연 연구원이 단독으로 실험실에 진입하여 장비를 차단하려던 중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글자로 읽었을 때와 지금 도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폭발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연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실험실에 들어간다는 걸요.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굳었어요. 막지 않은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없어요. 지금은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증명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이수연이 협박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수연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실험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뒀어요. 보고서에서 누락된 내용들로요. 그게 세상에 나오면 저는 연구방해로 기소될 수 있어요. 가짜 증거잖아요. 가짜지만 정교해요. 3년 동안 만들어 온 거니까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군요. 3년 동안 싸울 수 없었어요. 맨손으로는요. 진짜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도연이 서연 쪽을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눈에 닿았어요.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찾고 있어요. 오래됐지만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었어요.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몸으로 3년 동안 이것을 혼자 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저한테 말해줬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연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이 서연 씨한테 손 떼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유예요? 협박을 받으면 오히려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남자다운 대답이었어요. 도연 씨, 네. 저 안 물러날 거예요.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수연이 뭐라고 해도요. 알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어요. 방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에게는 더 선명해지는 어둠이었어요. 서연은 그 어둠 속에서 도연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재활치료를 받으러 나갔어요. 강 회장도 출근하신 상태였습니다. 저택에는 서연과 집사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흐렸어요. 오후 내내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서연 씨죠? 이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등이 고다졌어요. 네. 도연이 치료받으러 간 거 알아요.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이 모르게요. 무슨 말이요? 증거 얘기예요. 도연이한테 유리한 증거요. 서연은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증거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도연이 3년 동안 찾고 있다는 그 증거였어요. 어디로 오면 돼요? 이수연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저택에서 차로 15분 거리라고 했어요. 서연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집사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차에 올랐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연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수연이 도연 모르게 만나자고 했어요. 증거가 있다면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빈손으로 도연에게 말하는 것보다 확인된 무언가를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주소는 항구 근처였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흐린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높은 천장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지만 흐린 날씨라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이수연 씨? 서연이 불렀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기도 전이었어요.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이수연이 창고 안쪽에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무서웠어요. 증거는 없어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굳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오게 만들려고 한 말이에요. 왜요? 도연이가 어젯밤에 말해줬군요. 전부를요. 이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 불빛이 오래 켜져 있었거든요. 도연이 방이 아니라 서연 씨 방에서요.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고 벽에 등이 닿았어요. 도연이가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수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가 여기 있는 걸 알면 도연이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3년 동안 도연이가 모아온 자료들이요. 그걸 넘기면 둘 다 보내줄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이 먼저였어요.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창고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수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고 안쪽 의자에 앉았어요.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지 않으려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였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춤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일어났어요. 쇠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가 아니었어요. 밖에서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잠긴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흐린 날 낮이었지만 창고 안은 충분히 어두웠어요.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이 서연과 이수연 사이에 섰습니다. 이수연을 마주봤어요. 낮이었지만 창고 안이 어두워서 도연의 시야가 완벽하게 열려 있을 터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집사한테 서연 씨가 나갔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리고 이수연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는 것도요. 도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자료 가져왔어? 이수연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서연 씨를 건드리지 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한마디였지만 창고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수연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자료만 주면 끝나는 일이잖아. 끝나지 않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수연이 협박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자료를 줘도 다음 협박이 오고 그 다음 협박이 와요. 이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뭐요? 이수연이 직접 움직이기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럿이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제복을 입은 2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강도연 씨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연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 뒷문 쪽에도 이미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이수연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하던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수연이 협박 전화를 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오늘 서연 씨한테 한 전화도요. 그리고 서연 씨가 나간 걸 알고 경찰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이해됐어요. 도연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수연이 직접 움직이기를요. 3년 동안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수연이 직접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순간이었어요. 이수연이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창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끊었습니다. 창고가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서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서연의 얼굴을 향해서였습니다. 손끝이 서연의 뺨에 닿았어요. 어둠 속에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쳤는지 괜찮은지를요. 많이 무서웠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어요. 조금요. 도연이 서연의 이마에 천천히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2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흐린 날이었지만 창고 문이 열린 쪽으로 빛이 비쳤어요. 도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할 테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빛이 들어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지금은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도연은 빛 속에서 서연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낮의 빛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보는 건요.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창고 밖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도연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서연도 놓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자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동안 도연을 짓누르던 것이 오늘 이 창고에서 끝났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겠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도연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수연이 연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어요. 도연이 3년 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들과 이수연의 연구 데이터 조작 내역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누락됐던 내용들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3년 전 폭발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겁게 눌려있던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유미가 주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렀다가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서연은 느꼈어요. 이 집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서연이 거실로 내려오니 도연이 창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암막 커튼이 걷혀 있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이 그 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괜찮아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가늘게 찡그려져 있었어요. 빛이 고통스러울 텐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습해 보려고요. 연습이요? 빛에 조금씩 익숙해지면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치료 선생님이요. 서연은 도연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창가에 섰어요. 햇살이 두 사람에게 함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여요? 지금요. 흐릿해요. 윤곽 정도요. 저는요. 도연이 서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빛을 받으면 갈색이 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서연은 웃음이 났어요. 피식 나온 웃음이었는데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다 보여요? 흐릿하게요. 그래도 보여요. 두 사람은 한동안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찡그리면서도 커튼을 다시 치지 않았어요. 서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남자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 강 회장이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 유미, 도연, 서연이었어요. 유미가 일부러 시간을 낸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미가 도연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연이 어릴 때 연구소 견학을 갔다가 현미경을 놓치지 않겠다고 선생님 손을 뿌리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 회장이 그걸 들으시더니 처음에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보태셨어요. 도연이 부정했습니다. 현미경이 떨어질 것 같았던 거라고요. 유미가 웃었어요. 강 회장도 웃으셨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겹치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식탁이 처음으로 그냥 가족의 식탁처럼 느껴진다는 걸요.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들키지 않으려 했는데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울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목소리가 달라요. 강 회장과 유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결국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요. 밥이 맛있어서요. 유미가 피식 웃었어요. 강 회장이 아무 말씀 없이 서연의 빈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서연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과 유미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도연과 서연만 남았습니다. 불을 반쯤 줄인 거실이었어요. 어둑한 빛이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는 밝기였어요.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치료가 잘 되면요. 네. 빗속에서도 서연 씨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서연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실의 어둑한 빛 속에서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길게 느껴졌어요. 창고에서요. 도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빛이 들어올 때 잠깐 봤잖아요. 서연 씨 얼굴을요. 기억해요? 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서연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무서워서 울었던 건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뭐요? 빗속에서도 보고 싶다고요. 이 사람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서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도연 씨, 네. 저도요. 뭐가요? 빗속에서 도연 씨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도연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려요. 오래 걸리더라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도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손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에게는 그 별도 선명하게 보이겠지 싶었어요. 서연은 그 생각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남자가 대신 보고 있다는 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같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빛 속에서 시작된 거짓이 어둠 속에서 진실이 되었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서연과 강도연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남자와 그 남자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 여자의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렵고 막막하신가요? 도연이처럼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빛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곁에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